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 외에도 많은 종류의 제트기들이 있는데요. 물론 스타워즈의 엑스윙 파이터까지는 아니겠죠. 아직은요. 이제 다뤄볼 컨셉 제트기 중 일부는 너무 기이해서 어떻게 비행하는지조차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X-29를 만나보시죠. 대담한 혁신이라 불리는 전진익과 카나드 조종익을 갖췄는데요. 대담한 혁신이라니 궁금하죠? 이 전투기는 냉전 시대 미 국방성 고등연구 기획국, 줄여서 다르파이 맨인블랙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나사는 또한 미 공군과 우주항공 거대 기업 그루먼과 함께 이 분야에 관여했죠. 1984년 최고의 전투기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첫 비행을 마쳤는데요. 이것은 공기역학적으로 역대 가장 불안정한 기체예요. 디지털 비행 컴퓨터 없이는 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것은 초당 40번 비행 경로를 수정하기 때문이죠. 엔지니어들은 세대의 아날로그 컴퓨터를 포함한 세대의 예비 비행 컴퓨터가 모두 고장날 경우 조종사가 탈출하기도 전에 기체가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탈출의 기회조차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날개를 왜 뒤쪽에 달았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오래된 독일 폭격기 융커스 JU-287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텐데요. 이것은 실제로 1944년 처음 비행한 성공적인 프로토타입이었죠. X-29는 16,000파운드-피트의 추력을 생성하는 제너럴 일렉트릭 F404 터보팬에 의해 구동되며 기체는 최고 속도 마하 1.8, 시속 2222km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전진익 전투기는 아닌데요. 수호이 Su-47 베루쿠트는 실험용 초음속 전투기이며 수호이가 1990년대 초에 개발했죠. 흥미로운 점은 날개 디자인이 전투기의 뛰어난 민첩성과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시연용으로 오직 한 대만 제작되었고 Su-35 비행과 같은 4세대 전투기와 현재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Su-57에 실제로 사용된 수많은 고급 기술들이 사용되었어요. 2002년에 실험용 기체가 될 때까지 원래 S-37로 알려졌죠. 날개와 꼬리 날개 앞에 카나드가 있는 텐덤 트리플 레이아웃인데요. 배기 노즐 외부에 길이가 다른 두 개의 테일붐이 있죠. 흥미로운 디자인으로 왼쪽의 짧은 품은 후면 레이더를, 긴 품은 낙하산을 짓는데요. Su-47은 매우 빠른 민첩성으로 아음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 전투기가 초음속 비행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공격 각도와 비행 경로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 전진익은 하중하에서 구부러질 때 날개 비틀림을 발생시켜 더 큰 응력을 발생시키죠. 즉 날개가 구부러질 때 비틀리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복합 날개 스킨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요. D30F11 터보제트 엔진 2대로 구동되는 수호이 Su-47은 최고 속도 마하 1.6으로 이전의 X-26보다 약간 느린 정도예요. 전진익 제트기가 몇몇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미국은 이와 같은 미친 설계로 비용 면에서 수호이 Su-57과 경쟁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오래된 독일 전투기를 조금 다뤘지만 당시에는 혁신적인 날개 디자인을 가진 또 다른 기체가 있었어요. 메서슈미트 P1101은 단일 좌석, 단일 제트기 프로젝트이며 1944년 7월 15일 독일군을 위한 2세대 제트기를 생산하기 위한 비상 전투기 프로그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고안되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비행 전에 날개의 스윕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기능은 나중에 벨 X5 및 그루먼 XF-10F 제규어와 같은 전투기에 있는 가변 스위프 날개 설계로 개발되었어요. 날개는 30도에서 45도까지 조정할 수 있지만 원래 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작동 기능으로 설계되지 않았죠. 2개 또는 4개의 30mm MK108포로 무장하거나 4대의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운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디자인은 하인켈 HES
011 터보제트에 의해 구동되었으며 무딘 앞머리와 V테일을 가진 모든 버전 중에서 가장 짧고 2개의 MK108포로 무장했어요. 결국 1인용 제트기부터 2인승 V테일 중전투기까지 6가지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이 기체의 최종 버전은 2인용 올메탈 전투기로 4대의 하인켈 터보제트로 구동되었으며 동체의 프런트엔드에는 7.5cm 100-400포와 한 대의 MK112 55mm 오토캐넌이 장착되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곧 끝났으며 이 이상한 날개가 달린 기체에 대한 연구 개발도 끝났어요. 가변 날개를 테스트할 기회는 없었지만 또 다른 기체가 이와 동일한 디자인을 차용하게 되죠. 제네럴 다이나믹스 F111 아르바크는 미 공군과 미 해군의 필요에 의해 설계된 저고도 타격 항공기였는데요. 60년대 미국은 러시아가 소비에트 SA-2와 같은 레이저 유도 지대공 미사일로 느린 고고도의 폭격기에 접근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따라서 새로운 폭격기는 소형의 초음속으로 설계되었으며 장거리를 이동하고 레이더 시스템을 피해 땅에 근접한 비행이 가능했어요. 동시에 미 해군은 항공모함에 기반하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원거리에서 소련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는 요격기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에는 특수한 설계가 필요했어요. F111은 새로운 애프터버너 기술을 적용한 2개의 연비가 좋은 프레드 & 휘트니 TF-30 터보팬 엔진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동체는 최대 14톤의 폭탄과 4,000km를 비행 가능한 연료를 실을 수 있었고 추가 연료 탱크로 1,600km를 더 갈 수 있었죠. 문제는 초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체를 보유했지만 여전히 항공모함이나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한다는 건데요. 날개가 작을수록 항력이 줄어들고 기체가 더 빨리 날 수 있지만 양력이 적어서 이륙하려면 더 높은 속도가 필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자들은 가변형 스윙윙을 채택했고 이는 항공기가 최대한의 리프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륙 중에 스윙하며 더 높은 속도를 달성한 이후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F111은 이 날개 기술을 사용한 몇 가지 주요 디자인 중 첫 타자였어요. 다쏘 미라지 G는 F111과 같이 가변 날개 구조를 가진 프랑스 2인승 트윈 제트 엔진 컨셉 전투기였는데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1960년대 후반 다쏘 항공에서 제작되었으며 트윈 제트 엔진 미라지 G4 및 G8의 변형으로 개발되었어요. 이것은 또한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요. 가변 스위프 날개 스타일을 갖춘 이 제트기는 요격 및 핵 공격 임무에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바다 어디에서도 발사가 가능했죠. 첫 번째 기체는 1967년에 미라지 F2의 스윙윙 버전인 2인용 미라지 G 전투기로 등장했으며 날개는 완전히 전방으로 22도 회전했고 70도에서 완전히 후미 회전할 수 있었어요. 이 실험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라지 G8은 11,000파운드의 추력과 애프터버너로 15,800파운드의 추력을 전달하는 2대의 스네크 마하타 9K50 애프터버닝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되었어요. 이 비행기에는 풀스팬 더블 슬롯 트레일링 에지 플랩과 2포지션 리딩 에지 플랩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비행 시험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생산 주문이 없었으며 결국 1968년 자금난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어요.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테스트된 특이한 날개 디자인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기술 중 하나는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한 나사 AD-1이었죠. 캘리포니아 에드워드에 있는 나사 드라이든 비행연구소는 경사 날개라는 특이한 디자인을 가진 AD-1 아메스 드라이든 1이라는 소형 암속 제트 동력 연구용 항공기를 고안했어요. 이 비행기는 거의 80번 비행했으며 기본 피벗 윙 컨셉을 평가하면서 다양한 속도와 다른 각도의 윙 피벗에서 품질 및 공기 역학 처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행할 때 날개가 항공기 동체에서 최대 60도 회전하여 고속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죠.
테스트 과정에서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빠르게 더 긴 범위를 비행할 수 있도록 항력을 크게 줄이는 여러 가지 각도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속에서는 날개가 최대 리프트와 더 나은 제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 위치에 있어요. AD-1의 속도가 빨라지면 날개가 회전하여 이 경사각을 증가시키죠. 전체 항공기 비용은 약 24만 달러이며 해수면에서 약 220파운드의 추력을 발생시키는 두 개의 소형 마이크로 터보 TRS-18 046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돼요. 항공기는 시속 274km의 속도로 제한되었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1982년에 프로그램이 폐기되었죠. 우리가 플라잉 윙 컨셉에 도달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놀라실 텐데요. 결국 성공했죠. 플라잉 윙 항공기는 실제 꼬리 부분이 없고 수직 표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날개는 보통 동체와 결합되어 플라잉 윙은 가동거리가 길고 핸들링이 강하며 더 많은 연료와 무기를 운반할 수 있죠. 일부 컨셉은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노스롭 YB-49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 공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제트 추진 중폭격기이며 터보 제트 구동 플라잉 윙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고 기존의 항공기 컨베이어 B-36에 사용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연구는 수십 년 후 컴퓨터의 발전으로 노스롭이 90년대에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 B-2 스텔스 폭격기의 개발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었어요. 최초의 YB-49가 1947년 10월 22일에 처음 비행했을 때 유망함을 드러냈고 실제로 6시간 반 동안 4만 피트 상공을 유지하며 비공식 기록을 세웠어요. 두 번째 YB-49는 1948년 6월 5일 구조 실패로 승무원과 함께 두 개의 외부 날개 섹션이 중앙 섹션에서 분리되며 실종되고 말았어요. 이 설계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YB-49가 모든 유형의 다이빙에서 빠른 속도로 가속하고 항공기가 실속에서 뒤로 회전한다는 건데요. 잭 노스롭은 이것이 올윙 디자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죠. 시대를 앞서 발명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이들 테스트 중에 많은 디자이너들을 놀라게 한 점이 있었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요. 전투기의 미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